책을 쓰는 일은 어떤 주제에 대해 체계적이면서 목표 지향적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축적해가면서 학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수도 있다. 미국 영화인 크리스토퍼 보글러의 말입니다. 학생들은 리포트 과제를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성한 후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까지 해야 한다면 더욱 그렇지요. 차라리 명확한 공부 범위가 주어져서 시험을 보는 쪽이 마음 편하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주제를 선정하고 자료를 수집한 뒤에 그것을 알맞게 손집해서 지필로 연결하는 과정까지가 너무 고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학기가 끝나고 되돌아보면 기말 시험을 치른 과목은 답안지를 제출함과 동시에 외웠던 내용을 깨끗이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마치 빌린 물건을 반납하듯이 말입니다. 이에 비해 리포트를 작성한 과목은 기억에 남는 내용이 훨씬 많았습니다. 적어도 목차나 핵심 주제의 몇 가지라도 확실히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시험을 치렀던 과목 중에서 목차를 떠올릴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개나 될까요? 글쓰기는 아주 훌륭한 공부 방법입니다. 단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만한 보상은 확실히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무리 반복해도 자꾸 잊어버리는 부분이 있다면 글로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삼각형의 오심정리라든가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등에 대한 여러분의 리포트를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만의 공부 노하우가 될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글쓰기 실력까지 덤으로 기를 수 있습니다. 365 공비타민, 쓰면 잊어버리지 않는다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의 행복하게 일하는 연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직장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는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우리에게는 욕망, 분노, 미망, 그러니까 어리석음, 이 세 가지 탐진치가 있는데 이 탐진치, 삼독인 번뇌가 곧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주범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결국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탐진치가 있으면 업무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효율이 낮아져서 결국 그 피해자는 나다, 피해는 내 몫이다 라고 했었죠.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은 그러한 불행을 막기 위해서 우리 뇌 속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을 강제 종료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싫어하는 사람과 밥을 먹게 된다면은 처음부터 견디지 못할 거라면 아예 정중하게 거절을 하던가 아니면은 일단 가기로 선택을 했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싫다는 생각이 들어도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싫다는 느낌이 딱 들 때 바로 뇌 속 속삭임을 강제 종료하라 라고 말이에요. 둘 중 하나만 하라는 이야기지요.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도 연습입니다. 마음 훈련이고요. 뇌 속 속삭임을 강제 종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연습을 안 해보시다가 처음 이 이야기를 듣고 한번 실천해봐야지 라고 하면은 그게 마치 잘 버튼이 먹히지 않는 리모컨처럼요. 제대로 종료가 안 돼요. 종료하려고 해도 또 생각나고 막 그렇습니다. 하지만 연습을 하면 분명 나아지죠. 붓다는 2500년 전에 이렇게 뇌 속의 속삭임을 강제 종료하라는 조언을 보다 일반적인 해법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원래 붓다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그 깨달음을 얻었던 수행 방식이 윗바사나라고 하거든요. 중국 불교에서는 한자로 볼 관자를 써서 관이라고 하고 우리식의 용어로는 바라보기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신체든 느낌이든 생각이든 어떤 한 가지를 바라보고 집중함으로써 번뇌를 멈추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오늘 내용 들으면서 계속 설명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향해 날뛰는 마음을 감각에 고정시켜라.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란 뇌 속의 생각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바로 지금 눈앞에 존재하며 보이는 것들에만 마음을 두고 의식을 집중하는 기술을 말한다. 싫어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식사할 때 지금 막 숟가락으로 입안에 떠넣은 요리의 맛에 의식을 집중하고 마음을 고정시키는 기술이기도 하다. 실제로 눈앞에는 다양한 현실이 펼쳐져 있고 온갖 정보들이 오감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온다. 그 정보란 요리의 색깔, 접시에 담겨져 있는 모습, 동석한 사람들의 표정이 될 수도 있다. 또는 나누고 있는 대화 내용, 그 공간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음악일 수도 있으며 공기의 온도일 수도 있고 요리의 맛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쓸데없는 잡념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뇌 안에 틀어박히게 되면 실제로 그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보에 기껏해야 5% 정도나 받아들일까 말까 하는 것이다. 이렇게 5%라는 작은 퍼센테이지를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선 억지로라도 모든 의식을 음식의 맛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의식의 모든 힘을 불어넣어 주위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에 집중할 수도 있다. 그게 아니면 손에 젓가락이나 숟가락 등의 금속이 닿을 때 그때 느껴지는 온도나 촉감에 가능한 한 모든 의식을 집중시키고 마음을 그런 생생한 감각 속에 고정시켜둔다. 우리의 마음이 이 사람의 번들거리는 얼굴이 너무 싫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도망쳐 버릴 것 같을 때마다 그 마음을 확 붙잡아서 음식의 맛 속에 꽁꽁 묶어두거나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두 귀에 굳건하게 묶어두어야 한다. 마음을 계속해서 강제로 묶어두게 되면 맛을 느끼는 감각이나 듣는 감각은 점점 강해진다. 묶인 마음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 부정적인 번뇌 에너지로 덧칠해진 잡념들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네, 우리가 계속 마음속에서 날뛰는 생각들을 강제 종료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느껴지는 특정 감각,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귀로 들리는 것일 수도 있죠. 그 하나에 의도적으로 엄청나게 집중해서 마치 영어 듣기평가 시험에서 귀를 쫑긋 세워 원어민의 영어 발음을 듣듯이요. 그렇게 집중해서 어느 하나의 감각에 고정시키면은 우리 머릿속에서 이 앞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밥 먹기가 너무 화가 나 짜증나 하는 생각을 할 새가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 수능 시험 보거나 고등학교 때 영어 듣기 평가하거나 아니면 토익 시험 같은 거 볼 때요. 리스닝 문제가 막 흘러나오는데 머릿속에서 딴 생각 할 새가 없잖아요. 딴 생각이 들려고 해도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집중력을 끌어모아 귀에다가 한 대 모으지요. 그런 느낌입니다. 무언가 싫다, 무언가 짜증난다, 혹은 다양한 드라마가 머릿속에서 막 전개되려고 하면 우리가 택한 어느 한 가지 감각에 우리의 의식을 집중하는 것. 그것이 2500년 전에 붓다가 가르쳐준 마음을 달래는 방법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일단 우리의 뇌 안에서 탐진치, 분노나 욕망이나 어리석음이나 그런 번뇌가 생겨나면은 그것이 계속되기가 쉽습니다. 이 탐진치 번뇌는 다 잡념들인데요. 이게 싫은데, 아까 나는 저게 좋은데, 이런 식의 잡념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잡념이 계속되는 이유는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계속되기가 원래 쉽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의식적으로 집중해야 될 대상 있잖아요. 이를테면 업무라든지 공부라든지 눈앞서 읽고 있는 소설, 책이라든지 이렇게 의식적으로 집중해야 될 고차원적인 것들은 무색무취한 맑은 물과 같다면은요, 탐진치 번뇌는 엄청나게 자극적인 맛이 납니다.
달고 짜고를 반복하는 단짠이라든가 엽기 떡볶이를 먹다가 쿨피스를 번갈아 가며 먹는 식이에요. 예를 들어보지요. 우리가 낮에 누군가와 싸웠다? 아니면은 누군가가 나를 무시해서 내가 무시당했다,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경험은요,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저절로 생각이 납니다. 낮에 누군가에게 무시당한 일이 있으면 밤에 집으로 돌아와서 샤워할 때, 밥을 먹을 때, 자려고 누웠을 때도 그 생각이 계속 났던 경험 누구나 있으실 거예요. 경우에 따라 며칠씩 이어지기도 하고, 혹은 한참 시간이 지나도 나를 무시했던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무시당한 그 순간이 딱 떠올라 여전히 욱하고 화가 치밀기도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제가 언급드리지만 지금 나누어드리는 이 내용은 잘잘못을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사실 잘잘못을 가리려고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있잖아요. 아까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저 말은 이런 점에서 잘못이고 근거가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내 말이 맞고, 옛날에도 내가 이렇게 행동했는데 봐, 나는 틀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잘잘못을 가리고 있는 그러한 작업 자체가, 그 행동 자체가 사실 탐진치 중에 하나인 분노에 기반한 행동입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인 행동이에요. 저 사람은 모순됐잖아, 내가 맞잖아 라는 생각 자체가 말이죠. 지금 우리가 나누어드린 이 내용은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에 이르는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던 경험, 누군가와 싸웠던 생각,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생각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경험이 얼마나 자극적인지를 증명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눈앞에 있는 공부, 읽어야 할 수필책이라든가 외워야 할 영어 단어 같은 것은, 이렇게 무색무취한 것들은 그 자극적인 맛 앞에 가려져서 자꾸 잊혀집니다. 이렇게 잡념과 번뇌에 자꾸 휘둘리다 보면은 눈앞의 현실에 집중하지 못하고 일에서 실수가 있고 공부를 못하거나 중요한 것들을 놓치기도 해요. 이렇게 놓칠 수 있는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저는 사람의 감정을 읽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욱해서 누군가와 싸워서 막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내면서 수다로서 스트레스를 푸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저쪽에서 욕먹고 와서 이 사람한테 저 사람의 뒷담화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욱해서 그걸 막 쏟아내다 보면은요, 그 순간 눈앞에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저 사람의 감정을 읽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내 기분에만 빠져서 말이에요. 앞에 사람은 혹시 이제 좀 그만 듣고 싶은데 끊고 들어가서 내 할 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계속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억지로 웃음 지으며 듣고 있는데도 막 수다 떠는 사람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것도 현실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것, 즉 현실 불감증이죠. 특히 이러한 현실 불감증은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아주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코이케 류노스케 스님은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마저 읽어볼게요. 아주 찰나적인 순간, 마음은 동시에 두 가지를 해낼 수 없다. 뇌가 생각하고 있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무언가를 보고 있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듣고 있는 찰나의 순간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생각도 할 수 없다. 그 찰나적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생각하는 것과 실감하는 것을 한 번에 하지 못한다. 쓸데없는 잡념이 샘솟아서 마음이 뇌 속 생각에 틀어박히게 되면 눈앞의 현실을 실감할 수 없는 현실 불감증에 빠지게 된다. 마음이 뇌 속의 생각에 틀어박히는 버릇이 생기게 되면 이런 불감증이 생겨나 버리는 것이다. 그 결과
지긋지긋하게 싫은 사람과 헤어진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모처럼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해도 생각에 세찬 물결이 한 번 밀려 들어온 머리에서는 그와 관련된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된다. 마음의 에너지는 한 번 회전하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고 계속해서 마음에 영향을 주는데, 이처럼 과거의 생각이 계속해서 다른 생각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를 불가에서는 까르마, 즉 업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차라리 혼자서 밥을 먹었으면 좋았을 걸 이라든지, 이 사람과 대화 따윈 나누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사람들 사이에서 따돌림 당하는 것은 싫으니 일단은 어울려둬야 할 것 같다라는 번뇌 에너지가 마음속에서 회전을 하고 나면 이내 잠재의식에 강렬하게 각인되기 때문에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어도 아까 진짜 밥 먹을 때 정말 싫었어. 진짜 이럴 때 직장 그만 다니고 싶다. 라는 식의 부정적인 사고가 계속되는 것이다.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잡념에 휘둘리면은 현실 불감증에 걸린다. 그리고 결국 그 피해도 고스란히 내 몫이겠죠. 잠시 쉬었다가 다음 편에 이어서 이 현실 불감증이 인간관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연인들 사이에서 혹은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